잠깐 하나만 더 네. 얘기 드릴게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소속사가 2차 내용 증명을 2024년 3월 25일 날 김세론 씨한테 보냅니다. 마지막 조문에 SNS 올리거나 하는 협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아니, 그거를 올린 것과 TVN 눈꽃의 여왕인가요?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것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까? 어린 친구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다음 날 이진우 씨가 3월 26일 날 공격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이 그 영상을 활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세론 씨는 마지막까지 김수현 씨를 지켜주려고 엄마 나중에 혹시 이런 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렌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요. 어린 시절 할 때 이거는 동생의 증언입니다. 김수현 씨 측에서 카카오톡을 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자라고 합니다. 뭐 물론 한류스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이모가 없습니다. 소속사가 무엇보다도 세론 씨에게는 엄마보다도 더 친엄마 같은 이모가 바로 최근에 인터뷰를 한 이모입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스피커를 공격한다고 그 이모는 지인이라고요? 아니요. 엄마나 아빠가 힘들까봐 세론이는 힘들 때마다 그 이모한테 고백하고 상담을 받고 그 언니가 친언니처럼 사촌 언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서로 왕래하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 이모를 건드리지 않았다라면은 그냥 소속사에서 알기 때문에 안 건드렸다면 저는 사실은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가족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친이모보다도 더 친이모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까봐 지금 어머님은 몸져 쓰러져 누웠고요.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이모가 이삿짐까지 다 도와주고 지금 이모 엄마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를요, 제가 상담심리학 교수로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딸이 만약에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요, 그 부모나 주위에서 모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빠도 노력하고 이모가 전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엄마보다 더 친한 이모를 엄마의 지인으로 해서 저 사람의 진실성은 떨어뜨린다고요? 저는 그게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20년 동안 세론이 아기 때부터 모든 거를 책임져 주는 게 그 이모였습니다. 세론이는 속이 깊어서 엄마가 고민하고 걱정할까봐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 거를 이모한테, 그 사촌 누나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근데 그 가족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내용 증명 좋다 이거예요. 7억은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도 절대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유가족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세론이 두 동생입니다. 두 동생 다 연기를 지망하려고 했는데 한 동생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요? 언니가 저렇게 허망하게 한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생은 어떨지 모릅니다.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시고 유가족을 저만 공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가족이 저한테 모든 걸 일임을 했습니다. 물론 김세희 대표랑 여러 가지는 또 어머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접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유가족을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김수현 씨도 걱정 많이 되시겠죠. 하지만서도 어머니와 가족을 먼저 걱정한다면 올바른 기사를 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시죠, 뭐. 네. 변호사님께서 네, 변호사님. 그러면 추가 증거는 아까 그 2차 그거로 이따 발표하신다는 건 어느 거에 추가 증가 말씀이시죠? 아까 오늘 내용 발표하신 예. 증거가 아니고 일단은 김수현 측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 증거는 아니고 김수현 측이 그래도 이 사망과의 어느 정도는 인과관계가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이 내용 증명, 2차 내용 증명을 보면 국민들 다수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기자분님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고소 기자회견은 이진호에 대한 기자회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2차 내용 증명, 이거는 그 김수현의 그 뻔뻔한 행토니까 김수현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은 저희가 조만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질문도 맞는 게 왜냐면요, 이진호 씨가 만든 영상에서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는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김수현 씨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증거도 이진호 씨가 한 영상을 올리기 위한 허위 사실 조작에 대한 증거 자료로 제출도 할 겁니다. 네. 네. 네.
질문. 네. 현장에서 혹시 즉석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뭐 질문 다 뭐 더 되셨어요? 뭐 더 하셔도 돼요. 네, 어떤 보도에서 그 김수현 씨 측 사주를 받고 이제 허위 영상 만들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그 내용 증명 2차 내용 증명 시기와 이진호가 방송한 시기가 하루 텀이 있어요. 하루 텀이. 그리고 뭐 어떠한 거 있을 때 굉장히 시간이 그 긴밀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이진호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자기가 친한 그 김세론 씨의 전 매니저 2명과 친분이 있고 김세론 씨의 복귀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일단 한 명의 매니저는 누군지 파악을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의 매니저가 지금 아직 우리 누군지 네, 모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잠깐 제가 네, 말을 마치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2명의 매니저가 결국 김수현 소속사 그 골드 메달리스트 그 소속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의 소속사 매니저가 이진호와 수시로 연락을 한다. 이게 사실 많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김세론 씨가 어느 카페에서 일한다라는 걸 광고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진호는 귀신같이 어느 카페에서 일하는지를 항상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부의 간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호와 김수현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핵심 고리는 바로 김수현, 바로 김세론 씨의 전 매니저였던 그 2명, 본인이 절친이라고 말한 이진호 씨가 본인의 절친이라고 말한 김수현 소속사 측 매니저 2명이 핵심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정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해서 뭐 김세희 대표님이나 우리 부적표님 잘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의 이진호 씨가 얘기하는 자기 친구라는 사람은 사실은 매니저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세론 씨와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고 사실은 김세론 씨를 데리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버지도 허락을 하지도 않았고 김세론 씨도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호칭을 하면 안 되고 김세론 씨를 도와줬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진호 씨도 매니저라고 하면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관가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매니저가 아닌 사람한테 매니저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진호를 도와준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진호가 어차피 영상을 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고 이왕이면 예쁘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진호 씨는 뭐냐면요. 말이 안 돼. 사실은 그런 걸 확인 안 하면은 제가 고소를 하면은 고발하면 허위사실 걸립니다. 근데 이진호 씨의 스킬은 뭐냐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아니 그래도 옆에서 일 봐주는 사람에게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사실은 이진호 씨를 잡기 위한 오는 기자회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족 측이 저에게 이 사건을 맡긴 이유와도 상통할 것 같은데요. 그 이진호 유튜버가 그 혼자서 어떤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카르텔은 기자도 섞여 있고 변호사도 섞여 있고 뭐 소속사도 섞여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에서 이진호 유튜버가 공격하는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사건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저한테 유족 측이 사건을 맡긴 것 같고 실제로도 이진호 유튜버는 여러 카르텔 형성된 곳에 유튜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뒤에서 도와주는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수현 소속사 측에서 직접 설명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제로 이후 연락이 온 게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제로 우리 권영찬 교수님께서 김세론 씨 아버지와의 그 통화 기록 그리고 문자 기록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8차례의 문자 그리고 4차례의 통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최근의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김세론 씨가 오빠 나 세론이야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할 때는 그동안 그렇게 연락하고 하지도 않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 새롭게 발견한 2차 내용 증명에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 것이라고 써 있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코너에 몰리니까 가족분들한테 연락 달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문자 보내고 어머니한테는 공개적으로 연락한다. 사실 이것도 김세론 씨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뭐 공개적으로 말하면 좀 뭐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테니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이 말 자체가 마치 김세론 씨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느냐 오히려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족분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신데 김세론 씨는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김세론 씨가
오죽하면 정확한 날짜까지 기입했겠습니까? 2015년 11월 19일인가요? 11월 9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부터 6년간 연애를 했다라고 날짜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연락하는 거, 이거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김수현 씨와 고인이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사실 고인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김수현 씨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이 김수현 씨에게 보냈던 문자를 보면은 그 뭐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큰 다툼이 있어서 헤어지지는 않았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근데 어떤 연인 사이에 교제를 했었는데 큰 사건이 터졌고 오히려 울타리가 돼주기는커녕 누군가 나를 밀어내는데 도움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2차 내용 증명이 오면서 협박하는 내용이 오면은 그 고인의 마음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김수현 씨 측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혐의로 검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 사자 명예훼손도 있고요. 여러 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지금 내용 증명 관련해서도 뭐 검토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질문 좀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하세요. 저는 그 시민언론 민들레 윤병희 신문기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만. 네. 하나만요. 일단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월 27일이었나 그 제가 그 유토피아 추모관 거기에 제가 거기 직원들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취재를 좀 하고 싶어서 관련 그 자리에 사전에 좀 협의 요청을 드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좀 그래서 좀 허락을 좀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가 제 번호를 그 유족분들께 넘겨드렸었는데 그거를 또 제 소속을 이런 걸 밝히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게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서 혹시 그 중간에서 뭐 설마 누가 어떻게 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잠깐만요. 잘 모르시는 제가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아까도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유족 측은 다른 기자님들이랑도 좀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뭐 얘기하는 게 그거는 없어요. 오해를 한 게 네네네. 한마디만 정리할게요. 네. 이진호 씨가 권영찬 교수가 그런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선 최소한 사구제까지는 건드리질 않습니다. 적장끼리도 싸우더라도 전쟁을 멈추고 상에 대한 예의는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제가 어제 녹취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진호 씨와. 근데 그 녹취가 끝나자마자 1초 만에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권영찬 교수가 아니랬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이게 사람입니까? 아버님은 거기에 대꾸해줘야 됩니까? 이진호 씨가 검사입니까? 판사입니까? 형사입니까? 왜 이진호 씨는 전화를 해서 그리고 내 전화는 왜 피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진호 씨가 저를 3번 고소했는데 서초경찰서로부터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경윤 씨와의 재판 저 중앙지방법에서 제가 승소하고 패소했습니다. 왜요? 강경윤 기자는 저를 한 번도 취재하지 않고 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권영찬 씨 기자는 어떻게 쓴 겁니까? 베낀 겁니까? 아닙니다. 권영찬 씨 유튜버를 보고 썼습니다. 아, SBS 자해자 기사가 유튜버를 보고 기사를 썼네요. 그래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웬만하면 검찰에서도 99% 항고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진호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뒤에 분도 말했지만서도 여러분들 결혼하셨다라면은 25년 동안 키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화할 생각을 합니까? 뒤에 있는 분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남은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응답 안 하냐는 지금 그 질문의 취지가 지금이랑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진호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왜 유가족은 왜 전화 안 받으세요는 지금 기자로서 물어볼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합뉴스 이영섭입니다. 네네. 고인이 김수현 씨와 교제한 정확한 날짜를 써뒀다고 했는데 네네네. 어디에 써놓은 건가요? 아, 제가 그것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눈물의 여왕이 한참 그 하고 있을 때 김세론 씨가 인스타그램에 그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뭐 이진호 유튜버 등이 엄청나게 욕을 했죠. 그러고 나서 김세론 씨가 2차로 굉장히 디테일한 글을 썼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6년간 사귀었다라고 글을 썼는데 그거를 김세론 씨가 참 마음이 약하셔서 업로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업로드는 하지 않고 내가 요렇게 써서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라고 김세론 씨의 어머니, 김세론 씨의 이모, 김세론 씨의 사촌 언니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카톡이라는 건 명백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 카톡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방송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정확한 날짜와 그 뭐가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저희가 이모님한테 듣기로는 김세론 씨가 일기장을 쓰신대요. 일기장을 쓰셔서 정확한 날짜들을 다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 측이 그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교제를 부정하자 그 사촌 언니와의 대화에서 저거 사실 아닌데 하면서 이런 사실인데 하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사귀었다고 글을 올렸던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진이 올라가고 일로 옮길까요? 그 네. 사진이 올라가고 득달같이 전화가 왔대요. 소속사 누구한테. 그리고 새로운 씨의 얘기가 되고 그 사진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유추하면 안 됩니다. 상담 심리학자는. 근데 해결을 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이진호 유튜버가 영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을까요? 최소한 그런 매너는 아무리 저도 35년 내 연예계에 있고 대종상 영화제 총괄 마케팅을 6년 동안 왔어도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뭐 근데 저희가 앞으로 오늘이 1차입니다. 1차라서 앞으로도 더 할 생각이 사실 저희가 기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어디 실내에서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이게 엄중한 사안인데 저희가 무슨 뭐 요란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러 민원실 앞에서 한 건데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질문 네. 혹시 강경윤 기자님이랑 그리고 디스패치랑 혹시 향후에도 뭐 법적 대응을 네. 생각하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사진들이 그러니까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사실 기자분들이 정말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한 게 기자라는 직업이 결국 역사의 기록을 남기시는 건데 결국 강경윤이 단독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있었고 본인이 또 SBS 아침 뉴스에도 많이 출연을 했어요. 강경윤 기자가. 근데 거기에 뭐 이 와중에 홀덤바라고 그러네. 홀덤바. 이 와중에 홀덤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 몇 년을 자중을 하라는 겁니까? 예? 홀덤바에서 무슨 도박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홀덤바에 앉아 있었다가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강경윤이 단독 보도를 해놓고서 뻔뻔하게 그 이진호와 함께 전화를 했다. 사실 이거 이진호와 강경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이번에도 근데 전화 두 번도 똑같이. 그렇죠. 이번도 전화도 둘이 김세론 씨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딱 2시간 텀이에요. 강경윤이 전화하고 딱 2시간 뒤에 이진호가 전화합니다. 이거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 고소를 할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